이번 강의는 건강한 식이요법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건강해지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예방을 하고 싶고, 지금 이제 통증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좋아지려고 무엇인가 찾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상시에 새끼를 자기가 먹는 식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를 해서 좀 좋아지더라도 그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강의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인간은 음식을, 생명을,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기미론상으로 맛을 통해서 스스로 자연에서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식이요법만이라도 정확하게 실천하신다면 굳이 복잡하게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전혀 건강상식이 없는 촌에 노인분들을 보셔도 장수를 하는 걸 보면은 그거는 자기 어떤 정확한 식이요법이 생활화된 어떤 식습관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상으로는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원래는요, 이렇게 규칙적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규칙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규칙적 식사의 어떤 방법상으로는요, 그냥 간단하죠. 정확한 시간에다가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정확한 식사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몇 시? 예를 들어서 7시. 제가 알기로는 한 5시간 상관인데요. 뭐 7시나 8시가 되면요. 여기서 5시간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한 12시나 될 거고요. 이 뭐 5시나 또 6시간, 1시나 뭐 이런데 어떤, 정확한 식사 시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어떤 규칙의 시간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본인이 2끼를 할 건지 3끼를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2끼를 먹고 어떨 때는 3끼를 먹고 이렇게 습관이 바뀌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몸은요,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변이 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현대인들은 보면 모르는데, 하나 촌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사신 분들을 보면은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정확한 시간에 별을 보고,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이 되면 또 잠이 와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확하게 몸이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돌아져야, 특히 식사는 더 그런 게,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사람의 몸은 알아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장의 어떤 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밥을 먹기 전에 미리 이런 흐름이 생겨져서 내가 식사가 돼야 더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먹고 나서 그게 변화오는 거는 실제로 좋아지는데 그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가 되어지면서 위장의 운동, 그런 어떤 몸이 소화되기에는 흐름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선비나 이렇게 뭐 촌에서 일을 하고 했던 조선시대 때나 이때 보면은 전부 다 2끼를 했답니다. 3끼가 된 거는 농사를 짓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참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간에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뭐 일할 때 중간에 놓는 그걸로 인해서 3끼가 되어졌는데, 2끼를 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3끼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들 3끼를 하기 때문에 표적 자기가 2끼를 할 거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 3끼를 할 뿐이라면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3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3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고 나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되면은 두 번째가 소식을 해야 됩니다. 소식을. 이 앞에 제가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내용들을 보시면은 오는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기운이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인간이 기운이 나려면요, 기운이 좋은 음식을,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와, 자기 몸에 소화력 흡수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것을 먹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소화력 흡수력이 좋은 사람도 굶으면은 기운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안 납니다. 근데 기운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자기가 주더라도 소화력 흡수력이 뭐 50%면은 50% 꼬이면 안 되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거의 20, 30% 이하로 소화력 흡수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난조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소식을 하지 않아서 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개를 지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싶고 식습관상으로 좋아지시려면 기운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소화력 흡수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식이 되어야 소화력 흡수력이 증가합니다. 인간의 소화력 흡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소식을 정확하게 하면요, 항상 내가 이만한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소화력 흡수력이 좋아져서 그 다음 끼니 때까지 이 에너지로 살 수 있게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한 에너지를 먹었으면 이만한 거 갖고 이 다음 때 에너지를 갈 때까지를 유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던 사람이 이만큼 먹는다고 해서 이만큼 에너지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만큼 먹어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이만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화력 흡수력은 이것만 얻으면 되는데 이만한 양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데 쓰는 위장의 어떤 그 소화 운동력이라든지 소화를 시킬 때 에너지가 작게 먹은 사람보다 많이 먹은 사람은 소화를 시킬 때 내 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한 에너지를 자기가 이어서 에너지를 또 얻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에너지를 적게 하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얻는 거고요. 이 사람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얻으면 제대로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소화력 흡수력이 떨어지고, 이게 위장뿐만이 아니라 소장이라든지 대장에 가서, 특히 대장이 이 더러운 음식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데 도리어 그 먹은 음식들로 인해서 그걸 처리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어떨 때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기운을 낭비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운이 없는 음식들을, 인스턴트라든지 기운이 없는 음식들을 먹는다면은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기운이 있고 소화력이 있는 음식을 소식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있으면서요 소화력 흡수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식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본인이 한 밥을 먹는 습관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밥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을 한 2분의 1 먹습니다. 밥을요. 잡곡을 말하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데 나머지 반찬이 몇 그릇이냐면요, 반찬이 한 4, 5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4그릇이. 그럼 이거는 4그릇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소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소식은 모든 것을 합해서 나타나는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나타나는 소식은 밥이나 뭔가를 합해서 한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곡식이 중요한 걸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아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3분의 2가 밥이면은 3분의 1이 반찬인 이런 어떤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4그릇 반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그릇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력 흡수력은 뭐 한 30%나 떨어져 있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20%를 뭐 더 줄여서 20%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만한 에너지를 먹어서 이만한 양을 얻었는데, 예? 이 사람이 갑자기 에너지를 한 반을 줄였다 칩시다. 절반을.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얻어지는 에너지도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절반만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에. 그러면 이때에서 이걸 얻어서 이 에너지를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허기가 지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사람은 허기가 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가면은 자기 몸에 지방을 쓰면서 축적을 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도 되어지는데, 몸은
그렇게 가질 때 위기상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소화력 흡수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확 이렇게 줄여도 일주일만 먹어주면은 일주일을 먹고 있으면 이 소화력 흡수율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작은 양이 다시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한다는 개념은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당연히. 근데 소식을 해서 음식량을 줄여가지고요. 최소한의 양을 제가 알기로는 이 한 그릇이 될 정도까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줄여서 나가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작게 먹어서 에너지가 적을 거라고 보시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요. 일단은 처음에 규칙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가. 근데 이제 세 번째 좀 알아두실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해가 지고 나면요. 해가 지면은 음식이나 식사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먹는다고 하면은 어떤 소화가 잘 되는 물 종류만 먹고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견뎌서 아침에 드시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왜 해가 지면은 그러냐면요. 오행적으로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목과 토금수가 도는데 저녁은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데 수는 저장 정리를 하는 기간입니다. 몸을. 저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해가 지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장이나 모든 활동들은 다시 수습하고 정리하고 정리하는 저장하고 그런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장의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낮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3시간이라면요 소화력이 다음에 저녁 늦게 먹는 때는요 6시간, 9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하실 알 건데 대부분은 저녁 늦게 먹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맛이 없어서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장활동이 워낙 늦다 보니까 저녁에 먹은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서 아직도 위장에 소장이나 대장에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욕을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끼를 먹죠. 저녁 늦게 먹는 사람은 아침을 안 먹고 바쁘다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서는 점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때는 가식을 또 합니다. 많이 먹죠. 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녁 늦게 대충 됐는데 배가 안 고파요. 아직 소화력 흡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차여있고. 그러다가 또 일하다 보면 나중 저녁에 꼭 되면 이제 허기가 집니다. 그때 속이 비면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신장 기운이 약하니까 몸에 에너지가 약해서 그 허기짐, 에너지가 부족한 증상이 발생하면서 그 엄청난 허기짐이 옵니다. 그럴 때 저녁에 늦게 또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겪을 때는요, 절대 몸은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기운이 절대 안 나는 방법입니다. 얘는. 몸이 피곤하게 만들고, 장도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제가 보기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소식을 하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지 말고, 식사를 하지 않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면서 세 끼의 식사를 정확하게 하고, 사이에 절대 간식을 또 먹지 마시고, 정확하게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밥을 먹으면서 잡곡을 먹고 과일 야채를 먹고 싶을 때는 이때를 과일도 먹고 싶을 때는 과일까지도 플러스를 해서 자기의 양에 플러스를 해서 그냥 먹고는 굶게 해서 딱 먹을 때만 즐겁게 재밌게 그때의 어떤 음식을 즐기시는 게 가장 건강해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제가 음양오행에서 찍었던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이제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서, 이게 기본이죠. 이런 습관을 가지면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맛이 맞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규칙과 그에 맞는 음식을, 그에 맞는 맛을 식사 때, 그리고 사회에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차들, 맛이 나는 어떤 차를 잘 먹어준다면 충분히 오행적이나 전체적인 건강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식이요법이나 식습관이 될 것입니다.